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양회 폐막을 앞두고 종목별 수단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폐막 뒤에는 다양한 정책의 표결이 진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책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가단을 낮춰가는 상해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 3,352포인트 지나면서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주 내에서 상승하는 섹터들 덕분에 관련 ETF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주도주는 하락하지만 그래도 우주항공, 소비재, 관광이나 미디어단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국채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10년채 금리가 1.8%를 넘어서 1.9%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오늘 홍콩 증시의 핫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일명 중학갭이죠. 그들이 홍콩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 본토의 홍콩 주식 순매수 금액이 38억 달러를 넘기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항생지수에 자금이 쏠리는 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뉴스와 별개로 오늘 항생지수 눌림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회복해서 0.87%, 85%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에서의 기술주 중심 하락에 오늘 코덱스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오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회복하면서 0.26%,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TSMC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되고 있는 대만 각권 지수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AI 칩의 견조한 수요까지 확인하긴 했지만 해당 이슈보다는 미증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각권 지수인데요.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 보여줍니다. 3거래일간 매일매일 10의 자릿수를 바꿔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준 VN-지수입니다. 차근차근 상승한 덕분에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VN-지수인데요. 오늘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지수 따라 동기화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5% 하락한 22,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들어서 베트남 증시 지금 52주 신고가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 오늘 미국발 충격은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간단하게 베트남 증시 말씀을 드리면 오전장에서 마이너스 0.4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IT, 필수 소비재, 에너지, 유틸 순으로 하락폭이 좀 컸고 그동안 상승세 이어졌던 부동산과 금융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기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발 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어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좀 출회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건강한 조정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증시가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된 건지 은행과 증권주 쪽에서 유독 흐름이 강하다 그러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네, 우선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다가 좀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3월 10일 기준에서는 연초 대비 5%이고 2024년 저점 대비로는 약 18%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은행 증권주 말씀드리기 전에 베트남 증시의 강세장이 앞으로도 지속될까라는 어떤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25년 들어서 강세장이 지속되는 배경으로는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이 개선됐다라는 점입니다. 2024년 GDP 성장률과 수출과 FDI 유입 호조에 힘입어서 한 7%대로 반등을 하면서 정부가 2025년 성장률 목표를 최소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경기 개선 속도 가속화에 따른 어떤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승 반전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KRX 시스템 도입 기대감인데요. 4월 말에 일단 시스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2025년 9월 달에 베트남 증시의 FTS 이머징 마켓 격상 가능성을 좀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떤 증시 호조를 이끄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미국 관세 회피 수혜국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베트남이 일단은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면서 수출 증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에 더해서
일단 트럼프가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한편 중국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서 베트남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로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이 당장의 트럼프 관세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 대형 인프라 사업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그리고 FDI 유입 호조에 힘입어서 2025년에도 고성장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견고한 펀더멘털이 베트남 증시 추가 상승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머징 마켓 편입 성공할 때 구조적 리레이팅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EPS 상향 조정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단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어떤 변동성 심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4월 초에 트럼프가 상호가세포가 발표 예정인데 베트남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우선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증권주와 은행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부동산 업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지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증권주의 경우에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KERX 시스템 도입이고요. 이게 도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어떤 다양한 상품 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 확대되고 유동성 증가에 따른 증권주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PO 호황 기대감인데 빈펄의 재상장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대형 기업들의 상장이 되고 예상되고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인 업컴 상장 기업들의 어떤 호치민 증권거래소 이전 상장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PO 호황이 기대되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